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 투데이, 오늘은 야외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날도 봄이라서 풀렸고 해서 여러모로 야외에서 활동을 진행하기에 좋은 날씨라 생각해 가지고 여기 밖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도봉구의 유명한 명소들 중 하나인 간송 전영필 가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유출될 뻔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들을 지키고 보존해 주신 중요하신 분인데, 여기는 간송 전영필 선생께서 지내셨던 가옥입니다. 이 가옥은 본인의 양아버지신 전명기 선생님의 가옥이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그 전명기 선생께서 전영필 선생에게 이 가옥을 물려주신 겁니다. 원래 이 전영필 선생은 전명기 선생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친아들이 아니었는데 그 전명기 선생이 아들이 없는 몸이셨기 때문에 다른 친척 중에서 전영필 선생이 입적이 되신 겁니다. 여기가 간송 전영필 선생의 가옥의 전경입니다. 가옥의 내부는 전영필 선생이 생전에 기거하셨던 사랑방과 안방, 마루 등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다. 전영필 선생께서는 청화백자, 아니면은 청자들, 아니면은 불교의 부도들, 아니면은 신윤복의 작품과 같이 그런 귀중한 한국의 문화재들을 잘 사들여서 본인의 가옥에 보관해 두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 혈례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훈민정음 혈례본은 1942년에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 혈례본의 발견을 들은 전영필 선생은 그 훈민정음 혈례본을 발견한 분한테 가서 직접 그 훈민정음 혈례본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훈민정음 혈례본의 발견자는 1,000원에 그것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송 전영필 선생은 이것은 1,000원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서 10,000원을 주고 거기에 수고비로 1,000원을 더 얹어서 샀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존하고 계신 덕분에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때 간송 전영필 선생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 하나의 일화가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 가지고 있던 문화재를 죄다 북한으로 반출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간송 전영필 선생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문화재는 나무괴짝에 넣어야 하느니, 아니면은 보따리를 싸는데 시간이 걸리니, 자신의 다리가 부러졌느니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런 반출 작업을 지연을 시켰습니다. 북한군이 설령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위스키라든가 온갖 금품으로 무마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자신의 서울에 있던 문화재들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사후퇴 당시에 다시 서울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갔던 문화재도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문화재들은 대부분 북한으로 반출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은 간송 묘역으로 간송 전영필 선생의 묘와 그분의 양부이신 전명기 선생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전명기 선생도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간송 전영필 선생에게 법관이 되어서 억울한 조선인들을 변호해달라라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간송 전영필 선생은 그 길보다는 오세창 선생의 말씀을 따라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쪽으로 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현대적이고 조용한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 고즈넉한 간송 옛집, 이런 풍경이야말로 과거를 보존해서 현재까지 알려주려고 했던,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와 과거를 소통하게 했던 간송 전영필 선생의 유지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